경우나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복합 경영이라는 게 산림 복합 경영. 요거는 이제 대신에 6헥타르 이상 해야 되거든요. 6헥타르 이상 하면 그런 자부담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산림청에서. 그래서 혹시 산 계시고 가신 분들은 그 복합 경영 쪽으로 많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약의 사방공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약의 사방공사. 개천 사방공작물은 뭐가 있냐? 사방댐, 구곡마기, 바닥마기, 기승마기, 수제, 개간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보실 거예요. 사방댐, 구곡마기, 바닥마기, 기승마기, 수제, 개간수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개천 사방공작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다가 뭐 누구마기를 넣어놔요. 그럼 누구마기는 아까 뭐 했어요? 삼복공사였잖아요. 누구마기나 아니면 뭐 비탈 다듬기 그런 걸 넣기 때문에 이 삼복 사방공사하고 개간 사방공사를 좀 먼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사방댐, 구곡마기, 바닥마기, 기승마기, 수제, 개간수로 이제 하나씩 다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사방댐. 사방댐의 정의: 돌, 자갈, 모래 등 침식 및 붕괴 물질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속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산지와 하류 지역 보존을 위해 상류 지역에 개상이 고정되지 않은 황폐 계류에 시공 설치하고, 최근에 산불 진화, 치수용, 농업용수, 공급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고 규모도 50m까지 커지고 있다. 사방댐의 기능, 이건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개상물매를 완화하고 종행 침식을 방지한다. 요 별표를 쳐주십시오. 2차에서도 잘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 A. 물매를 완화하고 종행 침식 방지. B. 삼각의 고정과 산복 붕괴 방지. C. 퇴적한 불안정한 토사의 유출 억제와 조절. D. 음용수를 공급한다. E. 계류 생태계 보전. 사방댐. 돌로 만들면 이제 뭐 전석 사방댐, 버트리스, 유모까지 차단하는 거죠. 돌하고 유모까지 차단하는 버트리스 사방댐. 콘크리트 사방댐. 목재로 이제 친환경으로 해야 된 목재로 만든 사방댐. 장성에 이거 해놨더래요. 한번 지나간 길에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콘크리트, 뭐 전석, 돌, 철 강제틀, 슬릿 사방댐, 스크린댐 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방댐의 종류에서 보시면 강제틀댐, 스크린댐, 슬리트댐 있죠?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오폐수 수질 정화, 오폐수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방댐, 강제틀, 스크린, 슬리트댐이 있다.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강제틀, 스크린, 사방댐. 그 다음에 사방댐의 각 부위별 명칭,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먼저 1번 댐뚝 마루. 마루라고 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를 말하거든요. 산 마루도 산 꼭대기예요. 이게 댐뚝 마루는 제일 꼭대기, 댐 꼭대기. 2번은 방수로입니다. 방수로. 이쪽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죠. 방수로. 어깨, 댐 어깨. 3번 댐 어깨. 4번은 반수면. 5번은 대수면. 요 물이 가다지는 쪽 있죠. 물이 가다주는 쪽과 만나는 면이 대수면이에요. 대수면. 반대쪽이 반대쪽 수면에서 반수면. 그 다음에 6번은 물빼기 구멍. 물빼기 구멍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구멍, 물빼기 구멍. 요 물이 졸졸졸 나르다가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요, 방수로 넘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7번 댐뚝 밑, 여기 댐 밑. 8번은 앞댐, 본댐이 있고 그 본댐 앞에 앞댐. 여기서 보자면 뭐 예를 들면 본댐이 있고 뭐 앞댐 이런 식으로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9번 물바지, 물바지. 10번이 옆에 측벽, 측벽은 여기 있죠? 그냥 여기 벽, 측벽. 11번이 댐 높이, 댐 높이고 여기가 이제 유효 높이, 진짜 유효 높이. 보통 땅을 파고 이렇게 기초 태세하기 때문에 여기는 댐 높이고 12번 유효 높이. 13번이 물방석. 물방석 어디를 물방석이라면 여기 물방석 있죠? 물방석. 물방석 밑에 콘크리트로 한 50점 정도 이렇게 해요. 그거는 물바지. 물을 받는 물바지. 물이 가둬지는 건 물방석. 이렇게. 네. 명칭도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방댐의 위치 또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별표를 쳐주시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개상 및 양안의 안반이 존재해야 한다. B. 상류부가 넓고 댐 자리가 좁은 곳이어야 한다. C. 지게의 합류점 부근에 댐을 계획할 때는 일반적으로 합류부에 하류부에 설치한다. D. 계단상 댐을 설치할 때 추정 태사선과 국외상 만나는 지점이 위치하도록 한다. 위치 보시면 안반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댐 양쪽에 고정을 시켜야 되겠어요. 안반에 보통 걸쳐서 해야 되고 상류부가 좁고 댐 자리가 좁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많이 퇴적물을 많이 퇴적할 수 있으니까. 지게 합류점 부근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두 군데 흘러나온다 하면 이 합류부의 아래 지점에 이렇게 아래 지점에 설치한다 이거죠. 그럼 4번, 요 4번이 조금 더 말이 좀 어려운데 계단상 댐을 설치할 때 추정 태사선과 국외상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방댐을 아까 계단상 설치할 수도 있어요. 물이 많은 거.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예를 들면 설치했어요. 그건 예를 들면 여기까지 퇴적이 되겠죠. 퇴적. 네. 퇴적하는 곳과 물이 이렇게 흐르는 점, 요 지점에 설치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아래에다 설치하면 쭉 모래가 쌓이겠죠.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요 추정 태사선과 여기까지 태사가 되고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국외상 만나는 지점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계단상으로 설치할 때. 그래서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유심선의 직각. 밑줄을 좀 쳐주세요. 방향 유심선의 직각으로 설치한다. 그 유심선이란 것은 뭐냐면 요 길 한 가운데 있죠. 이렇게 가운데 물이 흐르는 한 가운데에 직각으로 항상 곡선부에 설치할 때도 이렇게 곡선부의 직각으로 유심선의 직각으로 설치한다. 어쩔 때는 요 90도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90도나 직각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시고 그 다음 높이 결정. 시공 목적이나 집안의 상황, 계획 기울기, 시공 지점의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규모가 큰 붕괴지는 비교적 높게 하고 개한 붕괴지는 낮게 하고 토성류 방지용 댐은 충분한 여유를 갖는 높이, 저사 목적일 때는 가급적 높이. 반수면 기울기 1대 0.3 6m 미만일 때는 1대 어떤 거예요? 목적이 가급적 높게 한다. 저사 목적일 때는요 낮게 한다. 책임은 낮게 한다. 토성류 방지용 댐은 충분한 여유를 갖는 높이, 저사 목적일 때는 아니 여기 책임은 지금 낮게라고 되죠. 그러니까요. 이제 중요하진 않은데
저사도 좀 높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반수면 기울기 6m 미만의 댐에서는 1대 0.3 밑줄을 내주시고 6m 이상일 때는 1대 0.2. 그 다음에 대수면 기울기는 직각이거나 1대 0.1에서 0.2. 이 세 가지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아까 반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물 저장하는 곳 반대쪽 수면. 그게 6m 미만일 때는 1대 0.3. 6m 이상일 때는 1대 0.2. 대수면은 직각으로 하거나 기울기를 1대 0.1이나 0.2. 거의 직각으로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방수로. 댐의 유지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크기는 집수 면적, 강우량, 산림의 상태, 삼복의 경사 등에 대해 결정한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집수 면적, 강우량, 산림 상태, 삼복의 경사. 방수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시면 이 방수로죠, 방수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빼기 구멍을 통해서 물이 흐르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홍수 시설에는 이 방수를 통해서 이렇게 유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경사 같은 거나 산림 면적이나 유형 면적이나 강우량에 따라 이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원래 이제 최대 홍수량을 구해 가지고 이 최대 홍수량의 2배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것까지는 뭐 나오진 않으니까. 먼저 방수로. 그 다음에 사다리꼴을 많이 이용하며 기울기는 1대1 45도.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거죠. 이거 방수로요. 기울기가 1대1이나 45도다 이거예요. 옆에. 방수로는 뭐 한쪽은 안반이고 한쪽이 모래면 안반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하고, 그게 없으면 한 가운데로 하고, 분계지가 있으면 좀 분계지 바깥쪽으로 저 방수를 설치하고, 주택지가 있으면 유심 좀 반대쪽에 설치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빼기 구멍 여러 개를 설치할 때 하단의 물빼기 구멍은 계단상, 계상선 또는 댐 높이의 3분의 1, 요 3분의 1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3분의 1 지점에 물빼기 구멍 있죠? 네. 설치한다. 상부에 설치하는 물빼기 구멍은 몇 개를 수평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물빼기 구멍, 게이트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력댐의 안정조건 4가지. 이거 옹벽의 안정조건하고 제가 똑같다고 했죠. 활동에 대한 안정, 전도에 대한 안정, 재체 파괴에 대한 안정, 기초지반 지저력의 안정. 체내 기침. 그래서 옹벽은 내부 응력에 대한 안정, 이게. 그 다음에 치마에 대한 안정이죠. 기초지반 지력에 대한 안정이. 치마에 대한 안정이고 내부 응력에 대한 안정. 이거를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체내 기침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받침. 방수에서 떨어지는 유수의 댐 앞부분이 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물받이 길이는 6m 미만의 보통 댐에서는 물 높이의 2배, 이보다 높을 때는 1.5배 정도로 한다. 물받침. 그죠? 장성 한번 찍어봤어요. 물받이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높이의 2배나 1.5배로 한다. 여름엔 여기서 이제 물놀이 하는데, 가을에 가가지고. 물방석. 낙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본댐과 앞댐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잘 파괴되므로 견고하게 시공이 요망된다. 최근에는 이 물방석이 여름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여기죠. 물방석. 설계 순서. 지형, 지질 조사, 측량이나 위치 선정, 댐 방향과 높이 결정, 댐 형식, 계획 기울기,
방수로 기타 부분 설계, 콘크리트 배합 설계, 댐 단면 물빼기 구멍 설계, 물바지 보호 부위, 물바지 부위의 보호 공법 여부 설계, 가 배수로 및 물바지 공법 설계, 부대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막이, 구곡막이라고도 하고 골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먼저 골막이의 정의. 침식성 구곡의 유속을 완화하여 종행 침식을 방지하고 수세를 줄여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 유출, 기승막이 보호,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공작물이다. 골막이입니다. 골막이. 돌로 된 돌 골막이. 골막이. 바자 골막이. 골막이의 전부다. 골막의 종류는 사용 재료에 따라 돌, 흙, 때, 바자, 돌망태, 콘크리트 블록 등등이 있겠습니다. 돌 골막이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석재를 구하기 쉬운 곳이나 침식이 활성적이고 토사 유해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다. 규모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높이가 4에서 5m. 아니, 길이가 4에서 5m, 높이가 2m. 그러니까 작아요, 굉장히. 길이가 한 4에서 5m고 높이가 2m 정도. 방수로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중앙부를 약간 넓게 한다. 기울기는 몇이에요? 1대 0.3 밑줄을 쳐주시고. 반수면은 견칫돌, 막견돌로 쌓고 땜마루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뒷체험 자갈을 넣는다. 이게 이제 평면도고 단면도인데 요 땜마루 여기 보면 땜마루 높이 이게 2m다 하면 1m 정도 뒷체험을 섞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요 방수로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중앙부를 약간 낮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직접 시공한 데 보면 거의 이렇게 방수로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아까도 보시면 네, 그 방수를 항상 만들잖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방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중앙부를 약간 낮게 한다. 이게 이제 사방댐하고 방수로의 차이점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골막이는 방수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근데 이걸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흙 골막이, 흙으로 골막이를 축설하고 댐마루 반수면에 때를 입혀 재체를 보한다. 흙쌓기 비탈면 표정 기울기는 대수면과 반수면에서 같이 1대 1.5보다 완만해야 된다. 여기다 위치를 좀 주죠. 흙 골막이는 1대 1.5보다 완만하게. 아까 돌 골막이는 1대 0.3, 흙 골막이는 1대 1.5. 바자 골막이, 통나무 골막이가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제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돌 골막이, 바자 골막이, 돌 골막이, 콘크리트 골막이, 돌망체 골막이, 바자 골막이, 통나무 골막이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바닥막이. 먼저 바닥막이의 정의. 황폐의 계류나 약의 바닥의 종침식 방지 및 바닥에 퇴적한 불안정한 토사 성력,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갈리고 물에 식혀 반질반질하게 된 잔돌, 토사 성력의 유실 방지와 계류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요 종침식 방지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게 시험에서는 뭐 종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뭐 시공하는 공작물은 아니면 공작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종침식, 횡침식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면 요 바닥을 침식시키는 것을 종침식이라고 해요. 종침식.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막이죠. 바닥막이. 원래는 이게 물이 이렇게 기울기가 좀 급했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해가지고 요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한 거예요. 물이 떨어지더라도 여기 지금 콘크리트로 해놨거든요.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패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막이에요. 계류 바닥이 안반이 노출된 지점, 계류 바닥이 침식으로 저하될 위험이 큰 지점, 개상이 낮아질 곳이나 지류가 함유되는 지점의 바로 아래 부분, 난류 발생 등에도 시공한다. 반수면 물매는 1대 0.2, 대수면은 수직을 표준으로 한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반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수면. 물이 지금 여기서 흐르잖아요. 물이 쭉 흐르니까 여기 반수면. 대수면은 요 수직. 1대 0.2. 대수면은 수직을 표준으로 한다. 밑줄을 쳐주시고. 없어요? 네. 아까 사방댐에서도 반수면은 몇이었어요? 6m 이하일 때는 0.3, 6m 이상일 때는 0.2. 네. 종류, 콘크리트 바닥막이, 낮은 바닥막이, 돌망태 바닥막이, 통나무 바닥막이,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개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여기다가 아예 비워놓더라고. 이렇게 비워놓으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웅덩이가 돼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닥막인데 웅덩이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바닥막이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여기 물이 고여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기승막이, 항폐 계류에 의한 개안 및 약의 횡침식 방지에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횡침식 방지하고 산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류 흐름 방해에 따라 축성을 한다. 기승막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양쪽 가로 물이 흐르니까 요 가로 침식하겠죠. 요 횡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기승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수위의 계류 흐름에 의한 개안 침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옹벽과 유사하다. 공작물의 기초 부분이 쇄골되지 않도록 깊이 파고 묻으며 뚱마루를 수평으로 유지하여 기승막이 뒷부분에 침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울기는 1대 0.3에 0.5로 하고, 물빼기 구멍을 배치하여 뒷면으로부터 수압에 의해 붕괴하지 않도록 한다. 재료에 따라 돌망태 기승막이 또는 찰싹키 기승막이.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물이 흐르면 물이 밑으로 스며들죠. 스며들어가지고 여기에 물이 나오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물빼기 구멍을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물빼기 구멍. 돌 기승막이, 메사키 기승막이, 콘크리트 기승막이, 돌망태, 바자 기승막이, 콘크리트 블록 기승막이, 폐타이어 기승막이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제의 정의. 계류의 유속과 흐름 방향을 변경시켜 계안의 침식과 기승막이 공작물의 쇄골을 방지하기 위해 뚝이나 계안으로부터 돌출하여 설치하는 개간 사방 공작물. 이건 뭐냐면, 네, 이건 이제 거의 저도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출시켜요. 이렇게 돌출시켜요. 물이 흐르다가 어때요? 부딪혀가지고 유속도 줄여주고 약간의 흐름 방향도, 물의 흐름 방향도 조금 바꿔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승막이 있겠죠. 기승막이 공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수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은 수제 길이의 1.5에서 2배가 적당하다. 길이는 가능한 짧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개폭의 10% 이내가 적당하다. 수제 높이는 유수의 저항, 전석, 가상의 변화 및 높이, 수제 근부의 높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각도에 따라서 상향 수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 앞쪽으로 상향, 직각, 하향 수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상향 수제가 세균 작용이 가장 강하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니까 세골 작용이 가장 크겠죠. 이거는 보통이고 이거는 물 흐름 방향에 따라 이렇게 수제를 해놨기 때문에 세골 작용이 가장 약하다는 거.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간수로 공사. 이 개간수로 공사는 그게 뭐 수로 변경 공사하고 수로 정리 공사가 있는데, 시골에 보면 이렇게 유로가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그 수로를 이제 변경해 주는 거죠. 농지에 접한 산기슭의 구불구불한 유로를 홍수 때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교정 시행하는 거. 수로 변경 공사, 물줄기 바로잡기 공사, 또는 수로 정리 공사, 냇바닥이 치우기 공사. 유로에 산재한 돌이나 암석 등을 제거하거나 패인 곳을 메워 유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일반적으로 개간 수로 공사는 수로 변경 공사와 수로 정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 다음에 뭐 호환 공사, 양쪽이죠. 양쪽. 수로 변경 공사 시 깎고 쌓인 양안, 돌이나 콘크리트 블록 또는 돌망토로 보호하는 것. 기승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석 공사, 호환 공사 밑바닥, 댐, 물바지 하루의 세고를 방지하기 위해 잡석을 깔아 넣는 공사, 사석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막이. 먼저 모래막이의 정의. 유출 토사량이 많은 상류 지역이나 호 등에 따른 과도한 토사 유출에 따른 재해 예방의 목적으로 유로의 일부를 확대 또는 확대하여 토사율을 저류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거죠. 모래막이. 이렇게 물이 있다면 더 일부를 확대하니까 속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퇴적시키기 위한 거. 이 모양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모양. 위 모양이죠. 위형. 자루 모양. 주걱. 옛날에 우리 그 나무로 된 주걱 있죠? 그 주걱 같죠? 좀 큰 주걱. 이거는 반주걱형. 4가지가 있습니다. 모래막이는 토사 반출을 고려해 산상지대에 시공하며, 모래막이 용량은 강우량, 유형면적, 지형, 지질, 황폐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모래막이는 유로의 일부를 확대하고 그 상하류에 바닥막이 공작물을 설치하여 토사를 절유시키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네. 됐습니다. 다 했죠 이제. 약에서방 넘어가서, 그 다음에 황폐 계류의 위협 구분. 먼저 황폐 계류 정의.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황폐 계류가 뭐냐.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으나 비가 많이 오면 개천이 범람하여 도로 및 농경지가 유실되고 개상 침식에 의한 토속류 등으로 개상 자체가 황폐되는 것. 평상시에는 졸졸졸 흐르다가 비가 많이 오면 개상이 황폐가 되는 것. 황폐 계류. 황폐 계류의 특성, 이것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유로의 연장이 짧고 물매가 급합니다. 급경사지다 이거죠. 유량은 강우나 융설 등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비가 많이 오면 급격히 증가하고 또 안 오면 줄어들고. 유수는 개안과 개상을 침식하고 사력을 생산하여 하류배에 유출한다. 이제 물이 흐르니까 개안이나 그 계곡에 있는 사력, 돌이나 모래를 생산해서 이동시킨다 이거죠. 호우가 끝나면 유량이 격감되고 사력의 이동도 중지된다. 황폐 계류. 황폐 계류의 위협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토사 생산구역, 토사 유과구역, 토사 퇴적구역. 3가지. 이 토사 생산구역은 산 제일 꼭대기 부분, 그리고 토사가 생산되는 부분. 토사 유과구역은 그 생산된 토사가 이동하는 구역. 토사 퇴적구역은 토사가 이제 퇴적되는 구역. 요 3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사 생산구역은 횡공작물 위주로 설치해야 된다. 밑줄을 좀 쳐주시고, 토사 유과구역은 종공작물 위주로 설치해야 된다. 토사 퇴적구역은 모래막이나 수로내기
공작물 위주로 설치해야 된다. 밑줄을 줘주십시오. 토사 생산구역은 최상류부겠죠. 토사 생산이 왕성하고 기울기, 계산 기울기가 현저히 저하되고, 토사 육아구역은 생산된 토사를 이동시키는 구역으로 침식 및 대적이 적고 협곡을 이루고, 퇴적구역은 최하류, 계상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개폭이 넓은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약의 크기에 따라서 소약에는 10에서 20, 중약에는 20에서 100, 대약에는 100에서 1000. 지류의 유무에 따라서 주류가 없으면 단일, 2개 이상이면 복합. 개천 바닥의 기울기 조정. 황폐 개천의 기울기는 불규칙하고 급하므로 개천 바닥 위를 침식을 일으키지 하지 않는 최대 기울기는 보정 기울기로 조정한다. 이 보정 기울기에다 밑줄을 줍죠. 개념 보정 기울기. 뭐였어요? 침식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 기울기. 속도로 하면 뭐였어요? 어저께 임계유속이었죠. 임계유속 속도로 하면. 기울기로 하면 보정 기울기. 보정 기울기는 안정구배라고도 하며 자갈의 모양, 크기, 유수의 밀도, 지형적 기봉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보정 기울기는 대략 3% 내외이며 현 개천 바닥 기울기의 2분의 1, 3분의 1,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현 개천 바닥 기울기에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해야 침식이 진행되지 않는다. 개간 공사의 기본 유형. 개간 사방 공작물 계획. 규모는 작고 효과는 자연 친화적인 시공법. 계류 바닥의 기울기를 완화하고 계류의 침식을 방지하는 곳에는 사방댐이나 바닥막이. 기울기 완화, 침식, 사방댐, 바닥막이. 산 기슭을 고정하고 붕괴를 방지하는 곳은 사방댐으로 계류 바닥을 높여서 산 기슭을 고정하거나 산 기슭에 붙여서 기슭막이 공사를 한다. 황폐 유역에 유출되는 토사 자갈의 저류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다소 높은 댐을 건설하되 기초는 단단한 안반이고 댐 위쪽에 넓은 저사지를 가지는 장소를 택한다. 모래 자갈 퇴적 지역의 난류 방지 및 계류 바닥을 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기슭마기와 수제로 난류를 조정하고 바닥마기를 계단식으로 배치한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난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막 침식이 발생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러면 이 난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제나 기슭마기를 해서, 수제가 앞에 오면 물이 속도가 줄이겠죠. 그래서 기슭마기나 난류로, 수제로 난류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계류 바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는 바닥의 공사를 계단식으로 시공한다. 그다음 5과 특수지 사방공사. 네,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